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마더 장연희입니다. 오늘은 초등수학은 사고력이다라는 책 중에서 소제목이 단호함을 아는 것과 단호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학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방법에 가깝겠지만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와가지고 이 엄마가 잠깐 문방구로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문방구가 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얘도 2, 3분 내로, 늦어봤자 5분 내로 해결된다는 걸 아는 아이예요. 그러면 엄마가 엄마랑 같이 나갔다가 오자. 이래도 돼. 얘는 처음 왔으니까요. 아니면 너 좀 잠깐 기다려라. 엄마가 잠깐 사서 올게. 그럼 애가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 저기 기다릴래? 같이 갈래? 애가 좀 기다린다고 말하니까 어디서 기다릴래?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여기 있을래?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걔 눈빛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죠. 제가 이 보기를 처음에 드는 이유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준다고 지나치게 친절한 것은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보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냥 어른이 딱 판단해서 위압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좀 기다려라. 내가 갔다 오마. 요 정도로 해도 될 것인데 너무 묻는 거예요. 기다리는 장소. 너 기분을 또 묻고. 이런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엄마가 굉장히 친절하고 아이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고 엄마로서 따뜻한 그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걔를 가르쳐 보니까요. 걔가 매사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 촬영을 하는 이유는 지나친 배려, 그다음에 아이의 감정을 읽어준다는 미명 아래, 그 다음에 아이가 공부를 할 때 거부 반응을 최소화시킨다는 어떤 학습적인 전략, 그 다음에 감정적인 배려,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따뜻한 엄마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너무 과하게 얘한테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생활 태도는요, 공부에 들어가면 그대로 옮겨집니다. 어떤 데는 이런 것도 물으세요. 우리 애는요, 아무리 봐도 수학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애한테 수학 공부를 시켜도 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수학 머리 있어도 기본적인 수학 공부는 하는 거예요. 수학 머리 없어도 기본적인 건 하는 거고요. 특별히 초등학교 수학은 얘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수학자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수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조금 힘들어도 참고 그 다음에 막히면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념이 올라가면은 연습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수학을 통해서도 기르고 수학이 교양만을 쌓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엄격한 시험이라는 것도 거치고 실력도 올려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그 가치,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 과목으로서의 수학 공부를 하는 거지. 이거 해서 뭐 만듭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수학 교육을, 수학 공부를 통해서 아이의 삶과 지력을 높이는 거지. 애가 지력은 높아가지도 않는데 싫어하는데도 계속 수학 공부를 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애가 싫어하는데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만 느끼는 순간에 엄마는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하면은 애를 얼르고 달랜다는 거죠. 다음에 읍소형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제발 공부 좀 해달라. 그 다음에 당근형이라고 말하는데 요걸 하면은 뭘 줄게. 그 다음 너 이거 안 하면 혼난다 엄마한테. 협박형. 그 다음에 짜증형. 이런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 이게 뭐니 협박이든 짜증이든 뭐든지 간에 엄마는 애를 공부시키고 싶어 하고
애는 본능적으로 놀고 싶어 하는 요 가운데 어른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엄마들은 아우 내가 너무 어린애한테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게 아닌가? 나중에 학습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너무 애한테 들이미는 엄마인가 하는 불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자유롭게 키운다고 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시키는 엄마 입장에는 내가 이렇게 놀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지 않을까? 다른 엄마는 저렇게 하는데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어차피 하든 안 하든 반대의 불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 공부의 양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되는지, 이 학년에 맞는지,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결정을 하는 거지. 이 아이한테 너무 힘드니까 공부를 하지 마. 해? 이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제가 한번 이 책에 쓴 건데요. 한번 읽어가면서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결론이라 그럴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모름지기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공부시키는 것이 왜 아이에게 미안해야 하는 일인가? 급기야 시험 끝나는 날은 아이가 무슨 거사를 치르고 온 것 마냥 해방감에 젖어 갑질을 한다. 시험 치느라고 수고하고 시험을 마쳐서 홀가분한 아이의 기분도 이해하지만 이게 과하면 공부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베푸는 시혜가 된다. 화나면 공부 안 할 거라는 아이, 성적이 올라 부모님한테 10만 원 받았다고 자랑하는 아이, 너 전교 1등 하면 엄마가 유럽 여행 시켜준다고 경품을 걸었다는 아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조건 없이 그냥 공부를 시킵시다. 아이에게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시다. 아이에게 단호하게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거 좋겠니? 네 감정은 어떠니?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단호해야 될 때는 그것이 번거롭다는 이야기죠. 제 마지막 경험을 하고 이야기를 마칠까 해요. 어린아이라고 세상 이치를 모르지 않는다. 한 번은 아이들에게 얘들아 공부해라. 공부 안 하다가 죽은 귀신은 있어도 공부하다가 죽은 귀신은 없다 라고 말했다. 이때 아이들의 반응은 너무 놀라웠다. 뭐예요? 또 잔소리? 라고 싫어할 줄 알았는데 와 명언이다 명언 이런 말을 했다. 초등 2, 3학년 아이들의 반응이다. 제가 쓴 글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단호하면 아이들은 알아요. 또 부모가 너무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 감정을 너무 잘 읽으려고 머뭇머뭇 망설이면서 계속 감정을 읽어주면서 계속 물으면 애들이 아 우리 엄마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성가시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 아이도 그렇게 모호한 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단호해야 될 때 단호해야 하는 이유, 공부는 해야 된다는 명제가 필요하다는 이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